암세포들이 좋아하는 건 기름진 음식을 좋아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들은 제한을 해야 돼요. 제가 때로는 중성지방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흰밥보다는 어떻게 알아? 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암이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재발이잖아요. 그렇죠. 약사님께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서도 네. 재발돼서 오는 환자들도 많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상 속에서 네. 재발을 막는 방법이라든지 네. 재발이 일어나는 이유 같은 거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항암도 끝났고 검사 결과도 항상 좋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재발이 됐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환자들이. 자, 오늘 왜 그런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암 재발에 종류가 있습니다. 국소 전이가 있고 원격 전이가 있어요. 자, 국소 전이는 1기 같은 경우, 2기 같은 경우 자기가 있는 유방고 자체에서 약간 림프절로 전이가 됐다. 이런 것이 이제 가까운 부위로 조금 이동한 걸 국소 전이. 자, 원격 전이는 우리 몸에 있는 혈관과 림프를 타고 전신에 돌아서 유방암이면 뼈에 가서 붙거나 폐에 가서 붙은 것이 보였을 때 이것을 원격 전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쉽게 말해서 그럼 국수전이는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로 그렇죠. 전이 되는 거고, 네. 원격전이는 이제 멀리 이렇게 전이 예. 되는 걸 원격전이라고. 그렇죠. 다른 장기로 갔다. 그거를 원격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은 보이지 않는 암이 있단 말이죠. MRI, CT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어느 날 뿅 생겼을까요? 원격 전이로? 아니죠. 어떻게 됐을까? 안 보였던 것이겠죠. 그거를 미세암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의학적으로도 이 개념이 있어요. MRD라고 Minimal Residual Disease라고 해서 엄청 잔존암이 있는 것입니다. 미세암. 자, 0.2mm 이하. 센치로 하면 0.02? 이런 것들은 CT, MRI 현재 능력으로는 안 보여요. 미국에서는 나테라라는 회사에서 혈액으로 이런 미세암을 잡아내는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그거는 정말 엄청 미세하게 돌아다니는 점점점점 암세포도 있다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마 비싼 검사를 하면 이걸 미국에 보내가지고 혈액속에 돌아다니는 암세포의 DNA 농도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가 있긴 합니다. 미국에 보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좀 비쌉니다. 한 150만 원 정도. 많이 비싸네요. 네, 이제 아마 작년에 대학병원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CT, MRI로 혹시 PET 이런 걸로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도 오신 분이 있었어요. 결장암, 자기뼈, 갈비뼈 쪽에 전이 된 자기 환자였는데 그 불과 6개월 만에 자기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6개월 사이에 암이 그냥 쫙 가서 붙었나? 이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있었다. 갈비뼈 쪽에. 그런데 조직검사 결과서 있죠. 그걸 보고 또 PET 그런 결과서를 보면 PET에서 뭔가 하얗게 많이 보이는 곳이 있다. 갈비뼈 쪽에 수적 관찰 요망이라는 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 그래서 결장이 1기라고 생각하고 수술하셨는데 6개월 후에 여기에 선명하게 갈비뼈에 드러나서 몇 개가 되죠? 그러면 원격 전이가 일어났으니까 4기. 아, 바로 4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거기에 암세포가 있었던 거죠. 근데 흐릿하게 뭔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저도 유방암 2기 처음 막 이렇게 CT 찍고 했을 때 폐를 찍었는데 거기에 보였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말씀 안 해주시고 저도 그걸 떼볼 생각을 안 했는데 항암 6개월 하고 선생님을 수술 전에 선생님을 만나 뵈요 했더니 갑자기 PET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6개월 전에 폐에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커졌으면 전 또 4기였겠죠. 그대로 있는지, 그대로 있으면 뭐 결절 혹은 폐에 조금 보였는데 염증이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없어졌... 다행히 없어졌어요. 다행이네요. 네, 제가 유방암 그 판정 받을 때 한 달 동안 기침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의 조직 검사지하고 최초에 찍은 뭐 PET, CT 결과지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그냥 찍고 괜찮아요 하면 이렇게 괜찮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오셨어요. 그분은 자궁암 환자였는데 자궁암 3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PET 결과지를 보니까 폭탄이 여러 개가 보이는 거예요. 유방에도 PET상 뭔가 굉장히 큰 게 보인다. 추적 관찰 요망. 다른 곳에 난소에도 뭐가 보인다. 자궁암이었는데 네. 폐에도 보이고 네. 뭐 유방에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3기가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떡하나요? 어쨌든 그분은 자궁
자궁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선항암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같이 전체적으로 세포독성 항암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유방이나 자궁이나 동시에 지금 암을 줄이는 약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자궁을 보시는 선생님은 유방을 체크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예약을 빨리 해서 이거를 확인을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약간 원격전이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의 치료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라고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도 1월에 이제 이쪽 목 쪽 수술을 하셨는데 8월에 PCT 찍었더니 뭐가 보였어요. 여기만 수술했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또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이제 화가 나셨죠. 8월에 PCT상 뭐가 보였으면 선생님들이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11월에 수술을 또 하게 되시면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이건 선생님 탓이라기보다는 물론 빨리 8월 달에 판단을 못 하신 것 원인이 좀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같이 씨앗은 있었다. 그런데 이제 크기가 달랐겠죠. 미세암은 0.02부터 시작하니까요. 서서히 6개월 동안 자란 거고 이 원발은 그 전부터 좀 컸기 때문에 얘가 더 빨리 발견이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일기 환자들. 굉장히 그 관건의 시간인데 유방암 같은 경우도 1년 안에 재발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단 조직검사지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KI67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KI67이요? 네네. 그것이 암의 증식 속도를 아예 거기다 딱 명시를 해놓은 조직검사지가 많아요. 일기인데 85% 이렇게 되면 100%가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25% 이상만 돼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일기지만 항암 방사를 안 한 일기 엄청 0.51cm 간단한 수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85%였던 거예요. 되게 빠른 그러면 거죠. 1년 안에 재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이런 걸 얘기해 주지 않으시나요? 대학병원은 1분 진료잖아요. 선생님은 그냥 수술 빨리 하시고 그죠? 항암 방사 스케줄 내려주시는 거고 그걸 너무 자세히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예측을 해주신 분은 아니다. 그래서 조직검사지, CT 결과지, PCT 결과지 다 떼놓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챗GPT도 잘 나와서 사진 찍어갖고 한번 돌려보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요즘 다 챗GPT 쓰시잖아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일기지만 안전한 일기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도 하고 이제 다른 요법을 하는 건데요. 일단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미세암, 미세 잔존암과 원격전이 요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암은 뭐냐면은 항암 방사 후에도 살아남는 애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2기 정도 되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또 항암을 하죠. 왜? 수술은 되게 깨끗이 됐고 절제면에도 암세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결과지를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항암을 2기, 유방암 2기인 경우 6개월 하거든요. 8차 항암. 이게 표준 치료예요. 왜 할까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도 암은 잔존암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1기만 거의 안 하고 2기부터는 항암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수술 후에도. 이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그래서 진짜 수술을 하고도 항암을 했어요. 그런대로 살아남아 있는 애들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럼 얘는 항암제에 벌써 어떤 애예요? 강한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항암제를 내성이 강한 이긴 애, 애들. 내성이 벌써 생긴 애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강한 애들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성격을 가진 암세포는 내성, 일단 항암제 약물 내성이 생겼고 면역세포에 대한 회피 기능이 강하네. 면역세포 뭐죠? T세포, B세포, NK세포 이런 애들이 나의 그 신체와 다른 애들이 생겼다 그러면 가서 공격하고 죽이는 명령을 내려서 처리하는 세포인데 얘네들도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독한 애들이네요. 진짜. 지독한 애들이에요. 네. 일단 그래서 항암 6개월을 했는데도 살아남은 애는 지독한 애예요. 그렇지만 아직 싹은 안 난 애들이죠. 지금 2기로 항암을 했어요. 그런데도 암세포는 살아남아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다.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없애야 돼요? 얘네들은 일단 얘네들의 먹이를 주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고기 먹지 말라, 우유 먹지 말라, 식용유 거의 제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꼭 여러분 댓글에 의사 선생님은 먹으라고 하는데 너가 뭔데? 라고 이 댓글이 항상 달려요. 그런 분들은 아마 암 환자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도 미세 잔존암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케어해줄 시간과 여력은 없으세요. 말씀을 안 하실 뿐이고 그건 누가 해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바로 내가 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상담소는 그런 미세암, 잔존암을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첫째, 제가 맨날 얘기하죠. 식이요법. 먹이 주지 말자. 네, 먹이를 주지 말아야죠. 자, 여러분, 너무 쉽게 얘기해. 화분에 씨앗이 심겨 있어요. 여기에 딱 영양소도 하나 딱 꽂고요. 물도 매일 줘봐요. 그럼 얘는 반드시 뭐가 나죠? 자연의 법칙이죠. 싹이 납니다. 암세포의 먹이는 뭘까요? 그럼 안 좋은 음식들이겠죠. 네, 뭐 인스턴트 음식들, 이거는 정상세포도 살기가 잘 힘들죠. 암세포들이 좋아한다. 암세포들이 좋아하는 건 기름진 음식을 좋아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들은 제한을 해야 돼요. 제가 때로는 중성지방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과일까지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흰밥보다는 어떻게 알아? 현미밥. 현미밥, 잡곡밥으로 해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일단 혈당이 높은, 혈중에 당이 높은 상태하고 지방이 높은 상태를 암이 너무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약간 배고프게 지내셔야 돼요. 제 친구 이제 남편분도 이번에 암이 걸리셨는데 정말 정반대의 식사를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그런 옛날에 만나고, 그죠? 스파게티, 피자, 기름진 음식들은 이제 빠이빠이 하고 약간 초근 복피, 그 옛날에 뭐 보릿고개, 그때를 넘어갈 때도 우리 잘 살아왔잖아요. 그때 먹던 게 뭐야? 감자, 고구마, 뭐 옥수수밥, 뭐 이런 거. 흰쌀밥 못 먹잖아요. 못 살 때. 근데 그리고 막 산나물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암 환자가 먹어야 되는 식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나물을 이렇게 해놓는데, 나물이 참 힘든 이유가 그거를 다 씻어서 데쳐서 손이 너무 많이 가죠. 요즘은 또 잘 돼 있어요. 오아시스라든지 유기농 매장에 다 배달이 됩니다. 데쳐서. 그래서 저는 요즘 뭘 잘해 먹냐면은 취나물, 그 다음에 곤드레 나물, 고구마순, 이거 다 데쳐서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살짝 씻어갖고 한번 뜨거운 물에 살짝 넣었다가 약간 헹궈낸 다음에 꼭 짜가지고 뭐 하면 되죠? 마늘, 국간장, 생들기름, 깨,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서 딱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물 한 서너 가지씩 이렇게 냉장고에 일단 탁 해놔요. 그러면은 식단이 금방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 식단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라. 그리고 제가 말하는 금지식품을 지켜주시면 그래도 확률을, 얘를 싹나게 할 확률을 확 낮추는 거죠. 식이요법만 해도 안 됩니다. 저 환자들이 정말 유튜브로 지금 저 계속 보고 있죠. 열방약국을 한번 가볼까 말까 고민하는 1, 2기 환자들이 많으신데, 이게 식단만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조직검사지를 보면 또 NGS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유전자 변이 검사, 이런 게 붙은 검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자궁암이셨는데 유전자 변이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보통 뭐 브라카, 대표적인 유방암 쪽에 오는 건데, 이 브라카1,2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인데 꼭 유방암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궁암에도 오고 뭐 대장암에도 오는데 이것도 있고요. 케이라스 변이, 보통은 대장암과 폐암에 케이라스 변이가 오고, 뭐 푸텐 변이, 이거 다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몇 개가 다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부터 이기셨을 때부터 사기가 바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이분이 지금 한 3기 정도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잘 오셨다. 이제 최신의 이런 천연물 요법을 좀 해봐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할 거죠. 수 있는 거 다 해서 어쨌든 여명을 늘리는 전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기암 대기에 우리 두경부암 환자 제가 케이스 썼는데요. 1월에 9cm를 얼굴을 이쪽을 수술을 하신 거예요. 항암도 하셨어요. 근데 5월에 또 생겨. 5cm. 그리고 6월에 수술을 했는데 6월에 목에 1.5cm가 또 생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조직검사지랑 NGS 검사를 보내셨는데 제가 받은 환자 중에 제일 많았어요. 장수가 한 5장. 근데 그게 한 줄마다 다 유전자 변이가 있는 암이었어요. 그런 분들도 저희 요법으로 지금 너무 건강히, 그때가 2022년이었거든요. 만 4년째를 맞이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게 속수무책이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수술 2번 했죠. 항암도 하다가 지금 목에 생겼었는데 그때 제가 방사를 중단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목에 방사를 쏘이면 모관이 다 헐거든요. 그래서 빨대로 뭐만 먹고 그냥 망고 주스만 먹고 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 살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방사를 일단 중단시키고 식이요법과 저의 천연물 요법을 했을 때 그때가 6월 말이었거든요. 11월 달에 PET에서 암이 1.5cm가 사라집니다. 이게 3번째 전이된 암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암 줄기세포 발현 암이거든요.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지금까지 재발 없이 만 4년 동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 잔존 미세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1기 환자, 2기 환자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PET-CT 결과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조직 검사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암 환자들은 그냥 혈압, 당뇨, 고지혈 환자처럼 약만 먹으면 안 되고요. 그죠? 그분들은 약만 먹고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또 만나요.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사님, 제 지인이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았었는데 이제 올해 간으로 전이가 됐대요. 이 암 전이가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암전이 너무 무서우시죠? 제가 오늘 암전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또 전이가 일어난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보시죠. 전이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안 좋은 식습관이나 자세 이런 것 때문인가요? 식습관이나 자세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요소, 환경적 요소가 되겠지만 원래 처음부터 전이는 예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세포 1기라고 할지라도 1cm다. 엄청 작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부분절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부분절제로 제거를 하고 항암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암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보통 5년 생존율을 유방암은 웬만하면 대부분 5년을 넘어가요. 그래서 수술했을 당시만 암 환자다 생각하시고 일기인 경우는 한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편하게 지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재발이 됐을까? 일기인 환자들이 5년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고 5년 끝나자마자 재발되시는 분, 10년 만에 재발되신 분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암이 있었을 이 당시에 95%는 암세포가 있었고요. 10%의 암 줄기세포가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는 암세포를 제거한 거예요. 항암으로 암세포를 제로가 되지는 않지만 일단 수술을 했다는 거는 보이는 암세포는 다 제거가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이 주변에 혈관이나 림프에 보이지 않는 떠돌아다니는 암세포 또는 암줄기세포는 살아남아 있다. 그거를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식습관도 안 바꾸고 또 그대로 생활습관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환경이 똑같잖아요. 0.01cm가 정말 0.5까지 되는데 뭐 2년이 걸렸었다면 내가 똑같이 그럼 이전과 환경을 똑같이 하면 2년 후에는 그 0.01이 0.5cm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완치라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5년을 생존했다는 거지 그게 완치는 아니고요. 결국 암은 혈압,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지 나는 이제 수술했어. 나는 이제 5년 지났으니까 나는 암 환자 아니야. 물론 환자는 아니지만 관리는 하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암 환자라면 약을 드시지 않더라도 이런 야채 섭취량을 조금 계속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어떤 몸? 산성화된 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암 전이가 네. 진행되면 뭐 나오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증상들이 극도의 피로감. 나 똑같이 살았는데 일도 똑같이 하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피곤해지거나 그 다음에 체중이 막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안 걸리던 폐렴이라든지 대상포진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증상은 뭐냐면 또의 면역력 저하가 몸에서 나타나고 있고 암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몸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7, 6을 유지하고 있던 pH가 5.5 이렇게 산성으로 급속히 떨어지는 그 시점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정확한 거는 혈액 검사 해보면은 뼈전이가 있는 곳에 통증이 생겨요. 내가 골반이 왜 아프지? 왜 등이나 목뼈가 아프고 허리뼈가 아프다. 등 중간이 너무 아프다. 이런 이상한 그 통증들이 없던 통증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먼저 근데 엑스레이 찍어봐도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해보세요. 혈액 검사를 다시 전면적인 혈액 검사 제가 항상 얘기하죠. 종양 표시자를 넣어라. 자, 췌장 담도는 CA19-9, 대장암, 폐암 CEA, 유방암 CA15-3, 난소암이 CA125입니다. 이러한 종양 표시자를 꼭 넣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혈액 검사를 해보면 뼈전이가 있는 경우에 인산 분해 효소라는 ALP 수치가 항상 5, 60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이 됐다. 그러나 100도 정상범위거든요. 그러나 50포인트만 올라가도 이유 없이 올라가면 뼈전이가 일어나 있다. 그런데 혈액 검사가 먼저 선행되고요. 그 다음 한 3개월 후에나 나타나요. CT에. 그러면 ALP가 이상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이런 컬큐민이라든지 먼저 상담을 오셔야겠죠. 뼈전이, 소견, ALP 수치 제가 캔서 위너 책에
책에도 써놨고 유튜브에 올려놨죠. 혈액으로 전이를 알아보는 편을 한번 보시고, 혈액 수치가 몇 가지가, 두세 가지가 이상 수치가 뜬다. 중성지방, 콜레스테롤도 너무 오버되시면 안 되고요. 혈소판 이런 수치들, 그 다음에 젖산 탈수소 효소라고 불리는 LDH, 이런 수치가 확 올라가 있다. 그것도 아주 높진 않아도 살짝 정상에서 높은 정상만 되어도 여러분이 1, 2기였으면 이거는 관찰을 하시면서 추후에 더 세밀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이가 되면은 치료가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전이가 됐다는 거는 여러분 원래 모든 세포는 이렇게 상피세포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세포는 그냥 피부에 딱 있듯이 움직일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성격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모양도 네모난 모양에서 뾰족하게 변해서 근육층을 뚫고 혈관을 침범해서 혈관을 돌거나 림프를 돌고 근육을 뚫고 다른 단계에 도달해 있는 애는 성격이 1, 2기 때랑은 완전히 다른 애가 되는 거예요. 성격이 아주 악랄하고 고약한 애입니다. 얘의 성격은 엄청 급속도로 공격적이고 빠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전이는 1, 2개월 안에 전이의 기세를 잡아야 돼요.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열방에 오시면 전이 사기된 지 1년, 2년 되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3개월 이내에 빠르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표적 치료제가 있어, 나는 요즘 렉나자 하고 있잖아, 타그리소 하니까 뭐 항암하는데 일상생활 다 가능하죠. 1년입니다. 1년에서 1년 반, 길어야 2년 정도인데 이 핵심의 시간에 여러분도 뭔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암제는 기한이고 기한이 끝나면 줄기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어느 속도로 자라느냐, 제가 쉽게 얘기하면 엄마 뱃속에 태아가 어느 속도로 자라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죠. 보이지 않는 수정란이 9개월이면 이만해지죠. 3kg가 되듯이 그렇게 자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항암제를 아무리 독한 애를 써도 그냥 조금 눌러주는 거예요. 3cm를 조금 눌러줘서 2.5가 됐다, 2cm가 됐다, 1.5까지 눌렀는데 6개월, 1년이 되면 다시 5c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데 뼈전이, 폐전이 이렇게 점점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한 항암제를 5년씩 끝없이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성격의 암만이 5년 생존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갑상선이라든지 유방암 1, 2기는 당연히 5년, 10년, 20년을 사시는데 치료 효율이 높은 유방암이라고 할지라도 4기가 5년을 채울 정도로 항암을 유지하기가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암 환자들 있으시면 무조건 시기하셔야죠. 계속해서 여러분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오리고기는 먹어도 돼요, 닭고기는 먹어도 돼요. 이제 제가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 전이 된 환자들을 봤고 전이가 없어진 후에 식단을 조금만 신경 안 썼을 때 다시 폭발적으로 퍼지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팔로우를 저희 상담소에서 한 3,000명 정도를 케어를 했습니다. 제가 왜 뭐하러 입 아프게 이렇게 몇 년 동안 떠들고 있겠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두 달 내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흑염소 먹고 한두 달 내에 암세포가 하나도 안 보였던 분이 6개월이면 15cm까지 커진답니다. 그것이 줄기세포예요. 나는 아니겠지. 1기니까 2기니까. 자, 2기도 수술하고 대장암 환자 2개월 만에 수술한 지 2개월 만에 4기가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수술하고 힘없으니까 고기를 많이 드셨대요. 매일 갈비탕, 육개장, 해장국, 순댓국 이런 헤비한 음식들을 드시면 안 돼요. 물론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죠. 항암을 하면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혈구 헤모글로빈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그런 붉은색 육류를 많이 드시는데요. 저희 열방 상담소에는 무기자를 통해서 저희는 적혈구 수치 헤모글로빈을 유지하거나 올려줄 수 있는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방법이 있어요. 병원 치료는 항암을 잘 받으시고요. 또 식이는 하시면서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꼭 고기만으로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방법들을 한번 궁금하시면 열방 약국을 방문해 주세요. 암 전이를 치료하려면은 그런 천연물 같은 거를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예방하려고 하면 그때도 천연물이 괜찮을까요? 네, 천연물로 예방할 수 있죠.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케일에 많이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암을 예방한다는 논문이 너무나 수백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진이라든지 그다음 몽땅 주스 그냥 무조건 매일 드시는 거예요. 특히 중년 이상은 항상 몸 안에 암세포가 항상 자라고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혈압, 당뇨, 고지혈을 막으시려면 야채를 가까이 하시면 저희 남편이 중국에
오래 있어갖고 식단이 참 안 돼 있었고 전립선 PSA가 한 10 정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2년 전에. 식단을 딱 바꾸고 보충제를 했을 때 한 달 만에 4점으로 떨어졌고 중국 갔다가 돌아왔는데 검사를 했더니 0점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 건강검진을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 남편이 만 62세인데 심혈관 나이 한 60세 정도 나왔거든요. 이번에 8월에 검사했더니 심혈관 나이가 55세인 거예요. 저랑 동일한 신체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거기에 써있는 게 여기서 뭐 몇 가지 혈당 이걸 조금 더 개선하면 내년에는 51세도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죠. 식단 바꾸고 조금 더 야채량을 집중 넣어주신다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도 달라진답니다. 그 암 전이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암 전이 됐어. 그럼 나는 이제 끝인가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 얘기 자꾸 드리는데 80세에 암 걸려서 지금 83세시잖아요.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 찾아야죠. 근데 저희 아빠는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80세에 4기 암 있었을 때도 별로 그렇게 충격이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무슨 자신감이신지 모르지만 일단 자신감 가지시고 너무 놀라거나 슬퍼하지 말고 방법은 있다니까요. 저의 유튜브 채널 참고하셔서 일단 여러분 식단부터 바꿔보세요. 식단 바꿔보시면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의 장 상태가 달라져요. 몸이 굉장히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해독이 되면서 변도, 설사, 변비가 사라지면서 방구 냄새가 없어지는 거를 한 달 내에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씩 목표로 잡고 개선해 나가면 암이 발불칠 수 없는 몸 상태로 변화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응원합니다. 함께해요. 또 만나요.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사님 요즘 암 환자가 정말 많이 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의 정말 거의 90%의 환자분들이 저는 수면에 문제는 없어요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90%는 저는 1, 2년 동안 최소는 뭐 더 길게 5년, 10년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잔든 만든 아니면 중간에 자꾸 깨는 거예요. 소변 때문에 깨고 뭐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서 낮에는 몽롱하죠. 아침에는 몽롱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커피를 들여 마셔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각성시키는 그런 몸이 그 균형이 깨지면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고 일단 수면이 내가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일단 뭔가의 신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한번 변화를 줄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도 커피를 좀 마시는데 네. 잠깐 마실 때는 괜찮은데 네. 딱 각성이 되는데 일주일을 통으로 그렇게 놓고 보니까 몸이 이게 엄청난 피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복구되지가 않아요. 네. 더 강력한 걸 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부러운 사람들은 눕자마자 코 골고 자는 사람들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고 암 환자들 중에 나는 누우면 바로 자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수면의 질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체크하는 방법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통잠을 몇 시간을 자는가 그리고 자기 전에 완전히 그 입면에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저도 진짜 커피를 마시면 핸드폰 뭘 틀어놓잖아요. 틀어놓고 보면 그냥 설잠을 자고 있다가 보면 1시간밖에 안 지나고 또 틀어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깊은 수면을 취하려면 일단 오후에는 차로 바꾸셔야죠. 레몬밤 차 이런 거 있죠. 캐모마일 차, 루이보스 차 이런 걸로 나를 좀 안정시켜 주셔야 돼요. 각성은 오전까지만 어떻게 하시고 오후부터는 커피를 중단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단을 딱 보면 이 암이 오셨던 분들은 아예 채소를 안 드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유방암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세요. 그럼 뭘 먹었냐? 빵 먹죠. 그리고 달달구리한 디저트를 요즘 우리 디저트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막 조각 케이크 먹고 근데 점심에 밥을 먹고 나서 또 친구들 만나면 조각 케이크를 또 먹어요. 요즘 또 빵이 되게 유명한 게 많아가지고 빵이 네. 여러분 너무 맛있죠. 소금빵도 있고 뭐 베이글 막 베이글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그게 변비가 와요, 여러분. 진짜 채소를 먹지 않게 돼요. 그죠? 빵을 먹게 되면 맛있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탄수화물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달달구리한 어떤 당분, 뇌를 속이면서 뇌의 행복감을 잠시 주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채소 속에 있는 그 파이토케미칼
케미칼이 들어와야 여러분 산소가 세포 내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채소를 많이 적게 먹으신 분은 장기적으로 세포가 낭종이 생깁니다. 물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50대, 60대가 되면 뭐 전신 검사를 한번 해보면 초음파나 뭐 CT, 뭐 MRI를 찍어보면 그렇게 환자들이 유방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갑상선 결절이 있고요. 물혹이나 석회화가 있고 간에 또 낭종이 있고 신장에도 있고 그리고 자궁에도 근종이 있고 난소, 낭종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우유, 빵, 케이크, 그 다음에 육류, 고기만 좋아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술까지 하셨다. 그러면 이 암 발생률이 급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단에 채소를 많이 그동안 10년, 20년 안 드셨으면 지금 보상적으로 더 많이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술, 담배를 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암 환자분들인데도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 이제 직전까지 딱 암에 걸리시면 그래도 2, 3, 4기는 거의 다 끊으시죠. 1기인 분들이 식도암인데 안 끊으시는 거예요. 왜? 수술이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그냥 나 끝났어 끝 하고 똑같이 드시면 1년에서 2년 후에 재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본인의 결정이다. 술, 담배를 바로 다 끊으시던데요.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에게는 암이 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회가 됐다. 술, 담배면 암이 아니고 다른 병도 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겠죠. 아니 뭐 나는 60년 먹은 사람도 있고 뭐 50년 먹은데 병 안 걸렸는데 그분은 특이 체질, 특수 체질이라서 저희 아버지도 60년 흡연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거죠. 폐암이 오는 거죠. 그거를 안 하셨으면 당연히 너끈히 100세를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친할머니는 아무 병 없이 10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흡연을 했기 때문에 80세에 발병을 그래도 늦게 하신 거죠. 80세에 발병하셨고 100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걷지 않는 생활 습관 그게 저였거든요. 저는 안 걸었어요. 아마 1000보도 안 걸었고 저희 약국이 딱 10평이었거든요. 그 10평 안에서 거기 또 약사가 돌아다니는 공간 딱 뒤에 5평이니까 거기 안에서 종종종 걷고 그 다음에 차로 다녔기 때문에 주차장 바로 옆이었고 정말 걷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거웠어요 몸이. 근데 요즘은 이제 채소식하고 수면 잘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막 커피를 원하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쭉 에너지가 눈 뜨면서 에너지가 쫙 있는 몸. 여러분들 일어났는데 나 자고 났는데 아직 피곤해. 이게 20대 30대도 그런 거는 정상은 아닌 거예요. 몸에 뭔가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한 30년 만에 느껴봤거든요. 와 정상인은 원래 이런 몸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도 되게 개운하게 기분 좋게 일어나서 바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나 아직 못 일어나겠어 막 발버둥 치면서 30분 더 10분 더 하면서 되게 몸이 일어나도 막 멍해가지고 간신히 일어나서 그 몸이 정상은 아니신 거예요. 어떠실까요 여러분? 제가 그 몸을 한 30년을 해봐서 아는데 저는 사실 암의 치료를 받고 이런 모든 습관을 바꾼 후에는 최근 5년이 가장 활력 있게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약간 속은 느낌? 정상인은 이렇게 사는 거였어? 나는 그러면 30년을 비정상인으로 살았다는 게 너무 사실 슬펐고 그래서 시간이 되게 아까웠어요. 오전 시간에 많이 날렸어요. 저는 솔직히 일을 안 할 때는 가정주부로 지낼 때는 아침을 못 일어나는 그래서 애가 3시였는데도 아침밥을 잘 못 차려주는 게으른 엄마였다고요. 지금은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아침 6시나 6시 반에 눈 떠서 활동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게으른 게 아니랍니다. 몸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을 고치시면 여러분도 부지런하고 에너자이저가 될 수 있답니다. 하루에 30분씩만 걷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정말 5분 걷는 것과 30분 걷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 저도 그래서 요즘 날씨가 좀 춥지만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먹고 이 일대를 돌아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그래도 몇천 보를 최소 5천 보를 목표로는 10,000보까지는 못하고요. 5,000보 목표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에 더해서 여기다가 기름을 붓는 건 스트레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강도를 낮추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잠도 못 자는데 스트레스 받고 야채 안 먹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죠? 술, 담배 하는데 스트레스까지 걷지 않는데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면은 이게 속도가 좀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몸 상태는 굉장히 공격적인 몸이 된다고 보시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고 모든 면역력은 취약하고 이렇게 폭발하는 몸 있죠. 염증이 폭발하고 화가 폭발하는 마음 상태와 몸 상태는 몸에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내뿜어져요. 염증 물질들이 많이 나오면 그게 바로 항상 제가 얘기하죠. 염증이 생기는 길과 암의 길은 비슷하다. 같이 온다. 뒤따라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관리는 너무 중요하지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종교의 힘도 빌으시고 취미 활동하시고 저도 이제 요즘 일을 많이 하니까 이 마음 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님만의 스트레스 관리 비법 한 가지만 딱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동네 산책.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꽃하고 나무가 예쁘고 좋은지를 느껴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암을 하면 이제 일을 안 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무하고 푸르는 걸 보는 게 굉장히 그 마음의 그 치유와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회만 되면 나무를 보려고 해요. 풀, 나무, 녹색. 그 환경적으로도 녹색을 많이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더 좋은 건 꽃이죠. 꽃도 갖다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를 위한 투자예요. 결국은 건강은 나를 위한 관심과 투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유전적 요소를 간과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유방암 온 건 유전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앞에 말한 저의 그 모든 게 다 해당됐던 그런 습관 때문에 생활 습관, 식이 습관 때문에 저는 걷지 않아서 비만했고 그리고 비만했는데 좋은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게 좀 가속화된 거고 특별한 그 유전적 그 변이가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유전으로 내려오는 거. 뭐 유방암은 브라카 변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이제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조직 검사나 혈액 검사 쪽에서 이 NGS 검사를 해보면 유전자 변이가 굉장히 많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그 변이가 많은 암종일수록 더 치료가 조금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걸리고 나서 검사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유전적 변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친가와 외가 쪽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쪽 보시고 아버지 형제들 보시고 나의 사촌들 보시고 저희 환자들 보면 제가 병력에 가족력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외할아버지 위암이었고 뭐 이모가 또 외삼촌이 전립선에 무슨 이모는 유방암 이런 식으로 오는 가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유전적인 확률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우리 친척이나 가족 중에 조금 암 환자가 한 달이 걸러 한 명씩은 있다. 그러면 나에게도 조금 확률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뭐 유전자적 요소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거를 멈출 수 있어요. 스위치가 온이 안 되면 되거든요. 계속 오프 상태로 놓는 것이 뭐냐? 수면 잘하고 야채 많이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술, 담배를 멀리하고 술, 담배를 계속 드시면 유전자 스위치가 온으로 딱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은 나를 위한 투자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저는 그걸 너무 못했어요. 한 만 50이 될 때까지 내가 어떤 몸 상태였는지 아예 돌보지를 않았던 거 저는 이제 50 이후에 집중 지금 돌본 지 한 6, 7년 된 거죠. 그래도 6, 7년 돌봐도 몸이 달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잠깐 나가서 건물주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사님인데 약사님 나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50 이전에는 나보고 뭐 피부가 좋다 이런 얘기 정말 솔직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0이 너무 몸, 피부도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다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좋은 시작을 한번 오늘 가볍게 산책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주위 분들한테 공유 많이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